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어디에나 있고 아무 데나 있는 세상 흔하디 흔한, 정말 흔한 그런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한 집 건너 두 집은 만난다는 불멸의 아이템, 바로 치킨인데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요식업계의 스테디셀러. 과연 치킨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골목을 사로잡은 동네 CEO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서 목욕지기를 마치고 나온 대한민국 간판 먹거리 치킨. 고소한 향, 아삭한 식감, 노르스름한 빛깔까지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힘겨운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의 퇴근길을 절로 멈추게 만드는데요. 그때 그 시절, 월급 봉투 두둑이 받은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통닭 한 마리의 기억. 사람들에게 추억의 맛을 파는 이 남자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하지만 젊음의 패기와 뜨거운 열정 하나로 결코 지치는 법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승합차 한 대에 간이 천막을 싣고 다니며 시작한 치킨 노점상. 생닭과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며 동네 상권 공략에 나섰는데요. 가장 치열한 치킨 시장에서 당당하게 골목을 사로잡은 한 남자의 열정 스토리. 대한민국 치킨 업계를 뒤흔든 골목대장 김영재 대표를 만나봅니다. 치킨으로 골목을 평정한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 장터치킨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영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식 창업을 할 때 한 번쯤은 치킨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를 하고서 할 것이 없으면은 마지막에 치킨집을 창업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많은데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치킨집 창업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치킨집 창업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뛰어들지 않는 게 답일까요? 저는 동네 상권에서도 틈새 시장만 잘 찾는다면 충분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치킨은 대중적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치킨은 간식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킨 창업은 교육기간이 짧고 누구나 손쉽게 배워서 누구나 손쉽게 소잡은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요. 왜 실패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선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와 매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일 상권 안에 매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조류 독감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아주 심각했어요. 조류 독감이. 그리고 또 치킨집을 창업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 소자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흔들리거나 폐업을 하게 됩니다.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인데요. 상권에 따라서 판매하는 아이템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권마다 소비자들의 의식, 그리고 소비 수준, 그리고 똑같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치킨 사업을 할 때 노점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노점상을 시작할 당시에 제 수중에는
단지 300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치킨 노점상이었습니다. 치킨 노점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그 돈으로 승합차와 집기를 구매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아파트 알뜰장이라든지 마트 앞에 간이 천막을 치고서 노점에서 치킨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노점을 할 당시에 저는 하루에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자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킨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치킨만 팔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노점상을 벗어나서 이 틈새 시장을 찾고 사업화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외식 사업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에서 치킨이 잘 팔리고 어떤 상권에서 치킨을 팔아야만 하는지 상권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아파트 상권, 주택가 상권, 그리고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된 상권, 그런 상권들을 돌아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상권을 분석하고 파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객들의 성향과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치킨을 봤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름이 깨끗한지 아닌지, 그리고 국내산 닭을 쓰는지, 냉동닭을 쓰는지, 생닭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사들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인천의 한 마트에서 다시 1년 동안 노점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그 당시 파는 아이템은 후라이드 치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메뉴를 가지고 과연 한 장소에서 1년 동안 장사를 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없나를 제 나름대로 실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실험을 성공리에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저는 동네 상권에 가게를 구해서 가게에서 치킨을 팔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그렇게 자금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은 동네 상권, 즉 C급 상권이 대부분 주류를 이룹니다. 이 C급 상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제가 노점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면은 그 보행 동선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모든 동네에는 길목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그런 길. 그런 보행 동선상에 매장이 입지하고 있다면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상권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보행 동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신 후에 창업을 하시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을 파는가입니다. 동네 상권에는 그 목적이 주거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가격 경쟁력 외에도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뚜렷한 흡입 요인, 즉 뚜렷한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컨셉이 없다면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추억이었습니다. 추억을 팔아보자. 퇴근길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사오시는 노란 봉투 속에 담긴 통닭. 그것이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도 옛날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고 메뉴 또한 옛날 프라이드 치킨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 또한 노란 종이 봉투에 담아서 옛날의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한 마리를 살 때보다 2마리를 살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고요. 본 재료 치킨 외에 포장지라든지 기타 부자재들은 철저하게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가격 인상 없이 지금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뚜렷한 컨셉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상권에서.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1인이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업 인원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치킨 매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바로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치킨집을 창업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30, 40대 부부 창업, 그리고 은퇴자 창업이 주를 이룹니다. 이분들이 치킨 매장에 쏟을 수 있는 노동력은 1명 내지는 1.5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구조는 배달을 하지 않는 1인 창업, 즉 테이크아웃형 매장이었습니다. 아마도 테이크아웃형 매장에서 2마리 옛날 치킨을 판매한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달원을 추가로 써야 됩니다. 배달 관련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원은 구하기도 쉽지 않고 관리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배달원이 사고라도 난다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메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뉴가 많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로 팔리는 메뉴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이 커버할 수 있는 적정 가짓수의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의 크기와 테이블의 개수 또한 1인이 커버할 수 있는 적정 크기와 테이블의 개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장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을 1인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셔야지만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상권에 매장이 생기면은 그 인근에 거주하는 소비자분들은 호기심이라도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맛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맛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친절함입니다. 동네 상권에서는 정말로 친절하셔야 됩니다. 동네 상권만큼 입소문이 빠른 지역은 없습니다. 장사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인사, 그리고 얼굴의 인상, 그리고 청결함,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갖춰졌을 때 동네 상권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은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머리로만 생각하시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하자 하는 아이템을 몸으로 직접 부딪혀만 봐야지만 그 아이템의 장단점, 그리고 수익 구조, 그리고 내가 이 아이템을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체력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연후에 창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 행동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며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는 방법.
상권을 먼저 파악한 후 아이템을 결정하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셉트를 설정하라. 1인이 운영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대표님만의 확실한 비법들이 또 있네요. 예. 예,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2009년에 처음 노점상으로 저는 치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6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만 250개 가맹점을 오픈했고요. 현재 100개 정도의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왜 서울 경기 이쪽에서만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장터 치킨이다 보니까 시골 가면은 조금 또 이게 안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물류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류의 범위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전부였습니다. 뭐 무리를 한다면은 네네네. 지방 상권까지도 나갈 수 있었지만 예.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책임감의 예.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본사의 책임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대가 많이 흐르고 사실 뭐 요즘에 치킨이 뭐 여러 가지 치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양파 치킨, 파 치킨, 치즈 치킨, 뭐 별의별 치킨들이 다 있는데 오로지 그냥 메뉴는 그냥 후라이드 치킨 이것만을 고집을 하시는 건가요? 치킨의 기본은 저는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의 메뉴를 보면은 그 후라이드 치킨에서 시작해서 양념이라든지 소스만 다르게 해서 메뉴를 늘린다든지 예. 그리고 그 치킨의 부위를 세분화해서 메뉴를 늘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네네. 네. 저도 사업 초기에는 그 간장 치킨, 양념 치킨, 뭐 마늘 치킨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치킨 매장을 찾는 소비자분들은 그 튀김옷이 얇은 옛날 스타일의 그런 프라이드 치킨을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가맹점에 따라서 양념 치킨을 팔기도 하는데요. 그 양념 치킨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의 컨셉이 뚜렷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치킨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매니아층이 네네. 뚜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장점이라고 하나 뽑을 수 있는 게 이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추억의 치킨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또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진이 작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은 박리담회로 좀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자주 와야 되는 건데 어떤 박리담의 어떤 전략, 대표님만의 어떤 전략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테이크아웃형 매장의 형태를 취한 이유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배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드시는 치킨의 재료는 좋은 걸 쓰지만 그 기타 포장지라든지 기타 부자재들은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해서 나름대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격 인상 없이 팔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게 파는 것이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뢰가 가장 또 중요하고 서비스가 예.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2마리를 판매하는 어떤 전략이 사실은 독보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뭐 옛날에 어떤 추억의 치킨을 느낌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유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미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한 2년 정도 되는 해부터 그 유사한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현재는 옛날 치킨이라는 그런 영역이 생길 정도로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겉모양은 비슷할지라도 맛이라든지 내부적인 것까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영향이 있을 때 오히려 나의 장점을 내세워서 이거 헤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퍼포먼스라든지 보다 친절하게 한다든지 닭을 진열하는 방식을 좀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찾는다든지 이런 진열까지 식으로 또, 예, 예.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퍼포먼스는 어떻게 신경 써야 되나요? 아무래도 전면에 저희는 조리대가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치킨을 조리하는 전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믿고 더 드실 수 있고 예. 이런 손질하는 것 자체가 예.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골목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이제 저는 이제 노점상을 하시면서 체득했던 어떤 상권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치킨집을 하기 좋은 어떤 좋은 상권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노점상을 하면서 여러 상권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상권마다 소비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소비 수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집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홀형, 테이크아웃형, 그리고 배달용. 네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배달은 그 입지가 안 좋은 상권에서 적합하고요. 그 홀형은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에 적합하며, 그리고 테이크아웃형은요, 동네 상권 같은 그런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적절히 있는 상권에서 적합한데요. 그 상권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 어떤 노점상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 나이가 그러면 6년 전이니까 예. 그럼 몇 살이었나요? 제가 33살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33살. 예, 총각이. 예. 그때 총각이었죠.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아줌마들, 아주머니들 다 있고 예. 그때 이제 굉장히 또 친절하게 이렇게 좀 대해서 충성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당시 상당히 단골이 많았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고객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 한 번 오시는 고객이 다음에 오셨을 때, 저번에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좀 맛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고객을 기억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메모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했습니다. 그게? 예, 일부러 예, 기억하려고 예. 노력했군요. 맞습니다. 이거 예. 손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예. 재방문을 네.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에게 궁금하다. 치킨은 시켜 먹는 게 편한데 배달을 하지 않으시면 그 고객을 놓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이크아웃형 매장의 장점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배달원을 써야 됩니다. 그 쓰는 만큼 매출이 상승되면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 매장의 매출이 배달의 매출로 옮겨가는 경향이 큽니다. 매출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집의 유형에 맞게 판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대표님께서는 테이크아웃을 일단 선호를 하시는 거고. 예, 테이크아웃의 장점이 저는 많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치킨은 무엇일까요? 치킨은 저에게 있어서 탄산수와 같습니다. 탄산수요? 예. 네. 제가 치킨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치킨이라는 아이템을 만난 다음에 탄산수처럼 시원하게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은 저에게 탄산수와 같습니다. 대표님이 꿈꿔나가실 나의 미래의 모습,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맹점을 많이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오래가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합니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뭐 또 각오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앞으로 또 치킨으로 전 국민과 함께 행복한 대동단결을 만드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네, 흔히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하죠. 대박과 쪽박 역시 아주 작은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 바로 그것 아닐까요?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더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행동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초기에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과정을 딱 보면서요. 내가 초기에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다시 회상하면서 추억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컴퓨터 앞이나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하셔야지 얻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만의 경쟁을 찾는 시간,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세요!